오늘의 영농일지 찰옥수수 편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지금 직파했던 찰옥수수인데 여기는 하루하루 지금 키가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2차 추비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추비를 언제 하냐 하면은 보통 비가 오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혹여라도 이게 뿌리다 보면은 이 속으로 비료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처럼 이게 소금이 김치를 담글 때 우리가 야채를 소금 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료가 바로 녹을 수 있는 시점에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비가 왔을 때 뿌리면은 이게 바로 녹아서 땅으로 흡수가 되니까 조금 더 용이하게 비료 성분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10여일 전에 한번 줬고요. 2차적으로 어제 한번 지금 준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제는 질소지 성분을 좀 줄이고 앞으로는 칼륨이나 항산가리 위주의 비료를 추비를 한번 더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재배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질소질 비료를 또 많이 주다 보면은 물론 키는 많이 크지만은 추위에 비바람이 많이 심하게 분다거나 해버리면 이게 쓰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키가 많이 크기보다는 조금 튼실하게 뿌리나 이런 게 잘 박히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걸 대비를 해서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추비를 자주 하는 이유가 지금 포기를 2개씩 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지력이나 이게 좀 떨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자기들끼리 경합을 하다 보면은 양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비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몇 년 해보니까 2개 이상 심었을 때는 좀 추비를 자주 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좋고 맛도 이게 좀 더 유지가 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칼륨이나 이렇게 해갖고 맛을 낼 수 있는 비료 성분을 추가를 해서 주는 게 찰옥수수 맛을 올리는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확실히 좀 싱거워진다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를 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은 좋은 가격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도 좀 싸게 판 경우가 많았거든요. 옥수수 크다고만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물론 요즘에는 뭐 당분을 넣어서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최적으로 그냥 삶았을 때 맛있었을 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재배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세작물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왼쪽에는 찰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네 줄은 지금 건고추, 홍고추 수확을 위해서 심어 놓은 고추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참기름을 먹는 참깨, 지금 2일항을 심어 놨는데 키가 많이 컸죠. 근데 요즘에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역병이 심하고 그러진 않는데 참깨가 뿌리 쪽이 연부병처럼 이게 썩어가는 병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꾀밭에 가셨다가 혹시 쓰러진 게 좀 많이 보이고 뿌리 쪽이 좀 연약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썩어 들어간다고 하면은 뿌리 쪽에다가 약재 처리를 한다든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아직까지는 약 한 달 정도는 장마기가 남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배수가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큰 고랑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배수가 잘 되게끔 관리기를 이용해서 큰 또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풀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거지만 내서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해 뒀습니다.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작물이나 이런 게 물에 치이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양 끝으로 해서 밭 고랑으로 물이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기는 제가 옥수수 심었는데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절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통풍이 잘 되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절단을 하면은 이게 단단해져서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식도 나죠. 중식도 같은 거 저는 대장간에서 하나 구매를 해서 이게 수확을 한 후에 그냥 작도 자르듯이 그냥 한 5cm, 10cm 간격으로 잘라서 키를 낮춰서 놨습니다. 이렇게 뭐 허리 한 50cm 정도 두는 거는 나중에 원형 예초기 날로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초동 옥수수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데군데 수확을 하고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 통풍이 잘 되고 양분 분산되는 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덜 익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리 잘라서 공간도 확보하고 더군다나 다른 지금 자라지 못한 옥수수도 자랄 수 있게끔 공간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옥수수는 되게 이게 이삭이 나고 나서는 한 25일에서 30일 만에 수확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온에 따라서 더 길어지기도 하고 더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뭐 그냥 갈색으로 변하면 따면 된다 해가지고 여기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수확을 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러면 알이 안 찹니다. 옥수수가 우리 치아 벌어지듯이 옥수수 알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쏙이 못 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익었을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익었다고 판단하는 유무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갈색이 됐을 때 이게 말랐다고 해서 수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짝만 안쪽을 보면 아직까지 덜 익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조금만 까도 하얀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속에까지 살짝 깠을 때 말랐을 때가 최적의 상태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아무데도 이게 수확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늦어서 이게 딱딱해져서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올해는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으면 윗부분은 좀 날리더라도 그냥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풋 옥수수라고 합니다. 익은 옥수수가 아니라 풋 옥수수예요. 덜 익은 옥수수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수확을 한다고 해서 가면 식감이 좋지 않거든요. 너무 무르게 돼서 그러니까 씹었을 때 찰 옥수수는 말 그대로 찰기가 끈적끈적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갈색이 되고 안쪽 부분이 약간 검게 변했을 때 찰 옥수수는 수확을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면 중간에 제일 큰 것을 살짝 윗부분을 까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알이 차는 게 보이거든요. 윗부분은 어느 정도 덜 익었다고 판단을 해도 밑에 부분은 익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전체적으로 까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후에 수확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우리가 푸는 걸 수확하는 이유가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풀을 때 따서 후숙을 시키기 때문에 좀 맛이 덜합니다. 근데 직거래 판매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익었을 때 바로 판매했을 뭐 도매 시장이나 소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뭐 시일도 당일날 바로 길면은 이틀 안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면은 좀 싸게 구매하거나 혹은 좀 맛있는 거 많이 그러니까 적당히 숙성된 옥수수나 혹은 뭐 토마토 다른 과일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유통 단계를 거쳐서 들어온 거, 대량으로 들어온 것 같은 경우 가격은 쌀 겁니다. 하지만 맛은 떨어지는 이유가 뭐 복숭아든 뭐든 싱거운 이유가
이것은 후숙해야지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푸들 때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숙을 해야지만 맛있어지는 거고요.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익은 걸 따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도 이걸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워낙 많이 수확이 된다고 해도 한 5개 기준, 한 10cm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 크면은 4개에 한 3,000원에서 3,50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삶은 옥수수 한 개가 1,000원 꼴 정도 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게 잘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초보농들이 재배하기 가장 쉬운 작물 중 하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서 심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농약 방지나 이런 것도 수술이 났을 때 이제 이삭이 익었을 때 방제 작업만 하면 되니까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추나 이런 거는 한번 따고 나면 또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수확하기 이제 한 달 전부터만 한 최소 2번 정도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으니까 재배하기 쉽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이게 매일 수확을 해서 끝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기를 두고 심어야 된다는 점 차이가 단점은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시기를 잘 맞추고 자기가 그러니까 물량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심어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냥 따서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이 껍질을 깐 걸 좋아하니까 까서 판매하지만, 보통 그냥 한 망에 얼마씩 공판장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 공고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서 세척하고 해서 건조기에 말리고 그걸 다시 또 뭐 선별하고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쳤을 때는 가격이 결코 찰옥수수도 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고, 찰옥수수는 가정이 좀 적은 대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안 갈린다는 점. 그리고 찰옥수수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초당옥수수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딸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고가지만은 빨리 소비가 안 되면 발효가 돼서 썩거나 물러지지 않습니까? 초당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발효가 돼서 막걸리 냄새가 난다든가 약간 신내가 납니다. 그에 반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 익으면 딱딱해질 뿐이지 못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압력밥솥을 돌려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초당옥수수는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은 단기간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가 지나도 소비자들이 압력밥솥에 써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찰옥수수를 지금 고추나무 양 사이드로 해서 좀 심었었는데, 이제 거의 수확이 막바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몇 개 중간중간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덜 익어서 작은 거라도 따먹기 위해서 지금 놔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찰옥수수를 수확하자마자 그냥 중식도 같은 걸로 한 10cm 간격으로 잘라서 지금 풋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잘라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보이다시피 칼로 잘라서 한다거나, 혹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예초기에 원형 톱날을 꽂아서 한 10cm 간격으로 절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마르고 나서는 좀 이게 제거하기도 힘들고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걷어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좀 비 올 때 잘라 놓으면 아무래도 좀 부속이 좀 빨리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경운길 로터리를 이용해서 갈아 엎으면은 또 좋은 거름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익어감에 따라서 또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옥수수 판매는 거의 마무리했고요. 첫 번째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개당 한 800원 선에서 800원 선에서 판매를 했고요. 중간 크기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한 5개에 묶어서 뭐 랩핑을 해서 5개, 6개 했을 때 한 3,0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매했을 때는 크기가 한 10cm 내외에서 한 7, 8cm 되거나 뭐 이런 게 조금 뭐 알이 덜 찼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키로당 1kg당 뭐 포장을 해서 3,000원에서 한 3,300원, 3,200원 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크기나 뭐 내품질에 따라서 안 되면 처음에는 진로 가격을 책정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를 했고요.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질이 좀 떨어지니까 제 기준에서 양으로 해서 그 가격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가 내 가격, 그러니까 질로 승부하겠다 뭐 질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질은 좋으니까 뭐 한다고 하면은 개수를 많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좀 품질이 떨어진다 하면 양으로 해서 그것을 가격에 매지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했고요. 뭐 작년보다 많은 양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판매를 했고, 지금 한 10% 정도 둔 거는 그냥 저희 집에서 먹기 위해서 그대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